자, 이제 리더십의 효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더십 효과성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여러분께 앞에 조직의 정의라고 하는 부분, 제가 조직에 대해서 여러분들 경영학 관련 강의를 참고를 하라고 했었는데, 조직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를 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리더십이 발휘되는 공간이 이제 조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제 조직 혹은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직이라고 하는 정의는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간략하게 조직의 정의를 하고 들어갑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건 실제 학자들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 간 상호작용하는 협력 집단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한 학자도 있고, 이거는 그 다음에 버나드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목적에 공헌할 의욕을 가진 2인 이상의 사람이 상호 의사 전달하는 집합체다. 혹은 카츠와카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내부 관리를 위한 규제 장치와 외부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적응 구조를 발달시키는 사람들의 집합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한 그 조직의 특징을, 공통적인 특성을 가져보면 조직이라고 하는 건 목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몇 명 이상 있어야 하냐? 2인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과업이 서로 분류되어 있고요. 즉, 업무 간에 이제 업무가 할당이 되어 있어요. 구성원 간에 자기가 맡아야 될 역할이 규명이 되어 있죠. 결국은 이게 분업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업화된 업무들이 나중에 협력적으로 모아져야 결국은 조직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요약해보면 조직이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상호작용하는 2인 이상의 사람들의 집합체다라고 하는 것. 자, 그렇다면 이러한 조직 속에서 우리가 리더십을 연구함에 있어서 리더십의 효과성을 측정한다 라고 하는 거. 즉, 리더가 이렇게 했을 때 구성원들의 만족 혹은 몰입이 어떻게 증가하느냐라고 하는 걸 측정하는 거죠. 결국 조직에서 리더가 가지는 책임은 조직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효과적인 조직이란 높은 수준의 과업 성과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만족도 달성해야 된다. 자, 여기서 보면 효과적인 조직이라고 하는 건 결국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즉 과업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성원들도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는 과업이 완수되고 성과를 산출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이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리더라고 하는 건 조직 구성원들이 일방향으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게 리더십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앞에서 이미 리더가 해야 될 건 조직이 가야 되는 목표, 그 다음에 구성원의 만족도라고 했죠. 그러면 결국은 리더십의 효과성을 측정한다. 이 효과성이라고 하는 건 그 결과가 달성되었냐 못 되었냐라고 하는 걸 측정하는 건데, 이걸 측정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과업 성과적인 측면이 첫 번째겠죠. 리더가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 이게 바로 과업의 성과입니다. 이걸 갖다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는 예를 들어 회사의 순이익이라든가 매출이 증가했다, 시장 점유율이 올랐다, 생산성이 늘어났다,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임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실제 계약직과 유사합니다. 그러한 성과를 기간 2년 혹은 3년 동안에 성과를 달성하면 계속 갈 수 있지만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아웃되게 되어 있죠. 결국 이들은 여기에서의 측정 지표, 순이익이든 매출이든 시장 점유율이든 이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요구하는 걸 달성을 했을 때 인정을 받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구성원의 만족도. 그러면 이런 걸 구성원의 태도라 그러는데, 이러한 구성원의 태도를 측정하는 걸로 실제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 시민행동, 그 다음에 리더에 대한 구성원의 만족도 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태도라고 하는 건 사람, 사물, 사건 등에 대한 어떤 대상에 대한 좋다 혹은 나쁘다, 이러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직무태도라고 하는 건 직무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느냐, 조직 몰입이라고 하는 건 내가 조직에 몰입하고 있는지 혹은 조직에 몰입하지 않고 있는지, 조직 시민행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원래 해야 되는 업무 외에도 부가적으로 내가 원래 할 일은 아니지만 더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리더에 대한 만족도는 구성원들이 리더를 보고 우리 리더가 정말 좋다, 업무 능력적이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한테도 잘한다, 이런 만족도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직무 태도 혹은 구성원의 태도에 대해서 직무 만족도, 첫 번째는 직무 만족도죠. 직무나 직무 경험에 의한 평가 결과에 대한 긍정적 감정 혹은 정서 상태를 얘기합니다. 직무 만족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맡고 있는 일 혹은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보상, 상사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또 조직 몰입이라고 하는 건 구성원의 태도와 연관시켜서 구성원이 조직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얼마나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느냐. 즉, 첫 번째가 이제 정서적 몰입이라고 하는 하위 변수가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해서 느끼는 심리적인 일체감, 이 조직과는 하나다라고 느끼는 거죠. 규범적 몰입이라고 하는 건 도덕적인 의무감 때문에 이 회사에 충성한다라는 거죠. 또 이 회사를 벗어나지 않는 이유도 도덕적인 의무감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속적인 몰입이라고 하는 건 이 회사에서 내가 어떤 받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다른 조직으로 옮기게 되면 그걸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회사에 남아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직무 만족 그리고 조직 몰입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직 시민행동. 내가 주어진 직무 관련 행동 외에 추가적인 행동 혹은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실제 자발적인 행동이죠, 이거는. 그리고 내가 원래 해야 될 걸 벗어나는 행동이다 보니까, 이외의 행동이다 보니까 공헌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갖다 희생하는 거죠. 실제 이런 게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그 조직의 사회적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이제 리더에 대한 만족도.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리더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정도죠. 실제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리더십의 효과성은 리더에 대한 만족도와 정해관계에 있다. 즉, 리더십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리더십의 효과성이라고 하는 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기타 이외에도 리더십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라고 하는 건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이제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 혹은 유연성이라고 하죠. 조직 혁신이라든가 구성원의 혁신 행동, 이런 것들로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주요 변수들을 갖다 요약하면 실제 리더가 가지고 있는 변수는 리더의 특성이나 리더의 어떤 성격, 성향, 능력, 전문성, 행동, 그다음 리더의 성실성, 윤리의식, 부하에 대한 귀인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부하 변수로는 부하들의 또 특성, 그리고 자신감, 낙관주의, 부하들의 능력, 리더에 대한 귀인, 리더에 대한 신뢰, 몰입, 직무 및 리더에 대한 만족도 등이 아마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부 환경으로는 조직의 형태나 유형이나 집단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과업이 얼마나 복잡하냐, 과업의 상호 의존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냐, 환경이 얼마나 불안정하냐, 외부 의존이 얼마나 강하냐, 이러한 요소들에 따라서 실제 리더십의 효과성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변수들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쭉 수업을 해나가면서 듣게 될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요약적으로, 1장에서 요약적으로 리더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부하들의 특성과 관련해서 이런 거, 그 다음 외부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리더십의 그 연구, 핵심을 갖다가 쭉 요약을 해보면, 실제 리더의, 초창기에 이제 처음에 리더의 특성부터 연구가 되었어요. 리더의 특성이 리더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실제 영향력을 미친다. 누구에게? 부하의 태도와 행동에. 그래서 이런 어떤 결과, 성과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상황이라고 하는 변수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걸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하는 과정은 개인 내, 즉 우리가 이제 앞에서 셀프 매니지먼트나 셀프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자신을 관리하고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 이걸 이제 셀프 개인 차원의 리더십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과 1대1 관계에서의 리더십, 그 다음에 집단 내에서의 리더십, 그리고 조직 과정에서의 리더십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현재 리더십에 대한 효과성, 즉 리더십을 어떻게 효과적이다라고 측정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했고요. 요 강의 자료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에서는 리더십의 개념과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했고, 두 번째 이제 2장에 가서 리더십 특성이론, 리더십이 처음에 나온 게 특성이론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리더십의 특성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3장에 가서는 이제 리더십의 행동이론, 두 번째 나온 이론이죠. 그리고 리더십 상황이론으로 넘어갑니다. 상황이론의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이걸 좀 구분해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카리스마 이론, 그 다음에 개혁적 리더십 이론,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책에는 이제 LMX 이론, 팀 리더십 이론, 그 다음에 서번트 리더십, 셀프 리더십 이론, 그리고 윤리적 리더십, 그 다음에 기타 리더십으로 쭉 이어졌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는 필요한 내용들, 여러분에게 해줘야 될 내용들을 갖다가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기본적인 1장의 리더십에 대한 개념, 본질, 이해를 했던 거고요. 강의는, 1장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